잠든 아들 옆에서 밤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한 여성. 배 아파 낳은 네 자식이지만 병원에서 보호자 노릇도 못하고 심지어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제보를 주신 분은 11년 전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키우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들 엄마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아들을 낳기 전 상황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당시 사귀던 남성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경제적 능력도 없고 빚도 많았고 그리고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는 게 아니라 술만 먹었다면 폭언, 폭행에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일찍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안 가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결혼하고 2년 정도 될 무렵에 또 술에 피해서 이렇게 주먹을 집에서 휘두르니까 그냥 남편을 피해서 그대로 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뭐 집을 나갔더라도 언제 또 찾아올까 되게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 몇 년 동안은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다 바꿨대요. 친정에 알리면 또 친정 식구들을 닥달해가지고 맞아요.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푼도 없이 집을 나오셨기 때문에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숙식도 해주고 이렇게 뭐 일도 하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를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일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 일터가 좋은 일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일을 했는데 한 5년쯤 지났을 때 어떤 남자가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성께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하셨는데 이 남성 나도 이혼했고 또 나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전처가 키우고 있다라면서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결국에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혼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 남자 새롭게 만난 남자를 위해서라도 전 남편하고 전 남편 아직 아니죠. 그쵸. 남편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 제보자가 가출한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됩니다. 이 사연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무능력이라든지 뭐 알코올 폭행. 중독, 폭력 이런 것들을 입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이 되지 않고요. 이 새로 만난 남성하고는 사실혼 관계로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의 아들로 추정이 되겠죠. 남편하고 지금 이혼 안 했으니까. 혼인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친부가 이 아이를 미혼부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이 친부모가 함께 양육하고는 있지만 미혼부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부한테만 친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조차도 두 사람 관계가 좋으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자, 언제부턴가 이 아빠란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등본은 지금 현재는 뭐 같은 주소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뗄 수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나 행정적인 부분, 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다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그거를 바로바로 협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될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 자기 자식 일인데 뭘 시간 될 때 해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가 점점 클수록 뭐 병원이나 학교, 뭐 은행에서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보자가 이 친부인 사실혼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았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되지가 않는데요. 점점 제보자에게는 친권이 없고 또 아이의 친부만 친권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친부가 좀 권력처럼 생각을 하고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약점으로 여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관계가 갑을 관계로 변질이 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친부가 아들에게 술에 취해서 너에게 엄마는 없다. 저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세상에 그 꼬맹이한테 야, 너는 엄마 없어. 너 네 엄마 아니야.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보자분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관계들 다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전에 그 사실혼 관계는 청산을 했고요. 이전에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너무 장기간 별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유체인 여부를 따라서 요즘에 이제 이혼을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했대요. 그런데 예. 한 가지 이분이 조금 방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그 관계만 다 정리가 되면 본인이 이 아들을 다 데려와서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친부가 있잖아요. 친부가 예. 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송을 했는데도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라 그래서 다 이기지를 못하고 친부나 아니면 이전에 전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전 남편은 그렇다 치고 친부라는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숨기고 만났다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이 남편이라고 2명 만났는데 둘 다 너무 이제 정말 나쁜 남자들을 만난 경우죠. 근데 이 친부라는 사람 당연히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고요. 아이 아빠로서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게 왜 연락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요. 폭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한대요. 부탁할 때는 맨입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도려 내놔라. 양육비도 안 주면서 이런 암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얼마나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기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친모여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께서는 미혼부 출생신고 이후에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친모가 아이를 좀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기르는 걸 포기하도록 한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혼외자 아들을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아들 친권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미혼부 뭐 친권 등록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게 엄마의 친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 전문가나 변호사 도움을 좀 얻으셔가지고 다시 친권을 확인받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법원에서 이거를 달리 판단할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해보시면 뭐 인지 이런 거 말고요. 친생 부인에서 이런 거 말고 내가 친권이 있다. 남편보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다퉈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근데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제가 아까 너무 좀 방심하셨다고 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친권은 원래 부 양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혼일 때 남편에게도 법적으로는 친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가져오려면 정말 저 친부가 자기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도저히 아버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지 않나 법적으로 그걸 허용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아이고야.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명의 변호사들에게 그걸 물어봤어도 그런 방법이 좀 없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친부와의 협조를 한번 좀 법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동원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거 법원 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이 초등생 아들이 엄마 나 가짜 아들이야 막 이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요.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 상황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분께서 공론화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혼부 출생 신고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위하는 게 무엇인가 라서 미혼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갔듯이 아이를 정말 잘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이 아이에 대한 극심한 사랑을 갖고 있고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잖아요. 이 엄마가 잘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박연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서 아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고요. HY님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